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멤버십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3번 예상 문제를 하는 셋째 주입니다. 어제 선생님이 커뮤니티에 53번 예상 문제를 올려드렸는데요. 확인하셨어요? 언제나 일요일 10시에 예상 문제가 올라갑니다. 커뮤니티 꼭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한 다음에는 댓글이나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몇 명이 봤는지 또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어제 올린 53번 예상 문제에 대한 풀이 영상입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53번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글을 200자에서 300자로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단 글의 제목을 쓰지 마시오. 이거는 뭐 53번 할 때마다 맨날 나오는 그런 글이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그러면 정보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정보가 연령별 아침 식사 비율이고요. 그러니까 아침을 먹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침으로 뭐를 먹느냐,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을 때 문제가 뭐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를 보면서 간단하게 메모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언제나 시험지에 메모를 하고 글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메모를 하는 게 좋을까요? 연령별 아침 식사 비율인데요. 여기에서 10대부터 40대까지 입니다. 몇 명인지 모르겠고 어디에서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0대부터 40대를 대상으로 연령별 아침 식사 비율을 조사하였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결과 해서 뚜루루룩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다 쓰고 나서 그대로 읽으면 돼요. 10대는 35%, 20대는 50%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 쓰고 나서 이제 아침으로 먹는 음식에 대해서 글을 쓸 때 어떻게 연결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사람들이 아침으로 먹는 음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하였더니 뭐 요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에서 한 편을 써도 돼요. 뭐 아침 식사 비율하고 아침으로 먹는 음식은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편을 써도 괜찮습니다. 한편 아침으로 먹는 음식을 조사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편으로 하고 아침으로 먹는 음식 요 두 번째 것까지를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요. 요 그래프는 선생님이 그래프 쓰는 방법 영상 하나 만들었죠? 그거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 위에 올려드릴게요. 잘 모르겠으면 그 영상 보고 쓰기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침으로 먹는 음식까지 다 썼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을 때의 문제점, 이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아침을 먹지 않을 때,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을 때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아침은 먹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도 좋겠죠. 자, 우리가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쓰라고 문제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을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의 중요성이라고 나와 있었던 제목을 생각하면서 아침 식사는 중요하다. 요렇게 하고 요거를 연결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써볼까요? 다음 바로바로 쓰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바로 써보겠습니다. 자, 아침을 그냥 찾기 위해서 여기다가 하나 썼어요. 선생님 보면서 쓰려고 여기에다가 그림을 한번 옮겨놨습니다. 연령별 아침 식사 첫 칸 한 칸 띄우는 거 아시죠, 여러분? 조금 요거 당길게요. 네. 한 칸 띄우고 연령별 10대부터 40대까지 요거 쓸게요. 10대부터 40대까지 아침 식사 비율을 조사한 결과이다.
예, 요렇게 하고 조금만 옆으로 늘릴게요. 네. 아침 식사 비율을 조사한 결과이다. 10대는 35%. 요거는 빨리빨리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정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할 게 많거든요. 20대는 50%, 30대의 경우 조금 바꿔주고요.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다 똑같이 한번 쉽게 써볼게요. 30대는 35%, 40대는 40%의 사람들이 아침을 먹는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들이 아침으로 먹는 음식을 조사한 결과 뭐가 제일 많았죠? 네. 우유가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뭐죠? 네. 밥과 국이 30%, 빵, 과자가 20%로 그 뒤를 이었다. 뭐죠? 마지막은? 네. 과일. 네. 과일이 10%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렇게 쓰고 나서 아침 식사는 아주 중요하다. 아침을 먹지 않을 때 뇌의 활동이 둔해지고 신체의 기능이 떨어지고 점심이나 저녁에 폭식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네, 요렇게 쓰면 여러분 아주 기본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쓰기입니다. 한 16점 정도 받을 수 있겠죠? 딱 기본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한번 써볼까요? 요것보다는 조금 어렵게 어떤 말들이 들어가면 좋으냐 여러분들이 궁금하겠죠? 선생님 나는 이렇게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어렵게는 못 쓰겠어요 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어렵게 쓰는 방법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요 글을 가지고 한번 고쳐 볼게요. 둔해지다. 네. 똑같이 요 글을 가지고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10대부터 40대까지 아침 식사 비율을 조사한 결과이다. 여기에다가 우리 문제에 나와 있었던 연령별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 볼게요. 예, 연령별 지금 새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색깔을 한번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색깔을 한번 다르게 해볼게요. 연령별 아침 식사 비율을 조사한 결과이다. 요 글에다가 이 단어 하나만 넣었어요. 그쵸? 10대는 35%, 20대는 50%, 30대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그래프만 그대로 읽었는데 이거를 조금 이야기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10대는 35%, 20대는 절반에 해당하는 50%. 이렇게 그냥 50%라고 써도 되지만 요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네, 절반에 해당하는 50%. 30대는 35%, 40대는 40%의 사람들이 아침을 먹는다고 대답했다. 이것도 괜찮은데 아침을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 요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요거 대답했다 말고 먹는 것으로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한편 이들이 아침으로 먹는 음식을 조사한 결과 했는데 이들이 이런 말 여러분 조금 쓰기는 어렵죠.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썼는데 한편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런 말 넣어주면 되죠. 아침으로 먹는 음식을 조사한 결과 한편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 말을 넣어주는 거죠. 네, 아침으로 먹는 음식을 조사한 결과 우유가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밥과 국이 30%, 빵, 과자가 20%로 그 뒤를 이었다. 과일이 10%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했는데요. 지금 밥과 국이 사실은 많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유도 그냥 우유 한 잔 정도면은 식사라고 하기는 조금 부족하죠. 과일도 그렇고요. 빵이나 과자는 대부분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글자 수를 보면서 조정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이 밥과 국이 30%요 앞에다가 그리고 다양한 영양소를 먹어서 얻는 것, 섭취할 수 있는 밥과 국이 30%. 요 정도로만 한번 간단하게 넣어 볼까요? 네. 그리고 빵, 과자가 20%로 그 뒤를 이었다. 과일이 10%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또 뭐가 몇 퍼센트, 뭐가 몇 퍼센트 다 이렇게 똑같으니까 여기도 조금 문장의 변화를 주면은요. 과일을 먹는 사람들이 요렇게 조금만 더 말을 넣어 볼게요. 네. 과일을 먹는 사람들이 10%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아침 식사는 아주 중요하다. 여기에 조금 연결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 아침 식사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조금 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을 때 뇌의 활동이 그 이유는 해서 아침 식사는 아주 중요하다. 아침을 먹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뒷부분을 아주 조금 바꿔볼까요? 아침을 먹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뇌 활동이 둔해지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점심이나 저녁에 폭식을 하게 된다. 네. 요렇게 한번 문장을 바꿔볼게요.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요 부분 조금 넣었죠. 그리고 뇌 활동이 둔해지고 여기에 신체 기능이 떨어진다 했는데 여기는 떨어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말을 바꿔보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자, 이게 처음에 썼던 게 아주 기본적인 뭔가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을 잘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다 쓴 겁니다. 근데 53번을 쓸 때는 선생님이 항상 말하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빼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문제에서 이야기 안 한 것을 내 생각을 막 많이 넣어도 안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문제에서 가르쳐준 정보만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어 문장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53번이 뭐 여러분이 새로운 내용을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 같이 똑같이 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이렇게 처음에 선생님이 썼던 것 그리고 선생님이 썼던 것을 가지고 조금만 말을 추가해서 지금 빨간 색깔을 표시한 부분이죠. 이렇게 말을 추가해서 하는 것과는 느낌이 아주 다릅니다. 누가 봐도 지금 두 번째 쓴 글이 훨씬 더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쓴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침 식사 비율하고 새로운 정보 3가지를 가지고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요즘에는 53번이 항상 이렇게 3가지 정보가 나와요. 적어도 3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3가지 정보를 어떤 말로 연결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메모를 한 다음에
문제지 답지에다가 바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적은 시간 동안 굉장히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일요일에 선생님이 그 예상 문제를 10시에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꼭 먼저 써본 다음에 선생님의 영상을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가만히 볼 때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먼저 써보고 나서 영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다 은메달 멤버십 이상이죠. 자,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나면 항상 쓴 후에 영상을 보는 거 선생님하고 약속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주에 54번 예상 문제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았어요. 안녕.